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를 느낀다. 어떤 이는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함을 준다. 반대로 예의를 갖춘 듯 보이지만 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같은 공간에 서 있어도 공기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닿는 깊이가 다르다. 이 차이는 지식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그 차이는 조용한 곳, 그 사람이 반복해온 습관의 결에서 시작된다. 율곡 이이는 사람을 판단할 때 표면보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의 구조를 가장 먼저 읽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은 큰 행동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순간의 선택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가 남긴 말 중 작은 버릇을 지키지 못하면 큰 덕을 세울 수 없다는 문장은 바로 이러한 관찰에서 탄생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시대의 혼란 속에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지고 어떤 방식으로 단단해지는지 반복적으로 지켜본 뒤 이 결론에 도달했다. 율곡이 살던 16세기는 조선 정치의 균열이 가장 깊게 드러난 시기였다. 사림과 훈구의 충돌은 끝이 없었고, 여러 차례의 외척 정신은 전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백성들은 연이은 흉년과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삶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본질보다 외면을 더 중시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왜곡되기 쉽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율곡은 한 가지 작은 사실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이렇게 보았다. 사람은 자신을 가장 잘 꾸밀 때보다 가장 무심할 때 진짜가 드러난다. 책을 덮을 때의 손끝, 문장을 읽을 때의 시선의 흐름, 타인의 말 중간에 겹치는 미세한 표정, 사소한 약속을 지킬지 말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이 조용한 순간들이 쌓여 한 사람의 품위가 형성되었다. 율곡이 관찰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원대한 목표를 말하고 절대적인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작은 행동 하나로 그 말들이 얼마나 얇고 가벼운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말로는 도덕을 이야기했지만 책은 아무렇게나 내려놓는 사람. 겸손을 강조했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말투가 짧아지는 사람. 원칙을 말했지만 사소한 이익 앞에서 망설임 없이 태도를 바꾸는 사람. 이런 순간을 율곡은 약한 신호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의미 없이 지나쳐버리지만 사실 이 신호들이야말로 한 사람의 품위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반이었다. 이 약한 신호를 통해 그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까지 읽어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작은 습관을 정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혼란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속도가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얇아져 있다. 수많은 말과 이미지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시간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아니라 반복이다. 지식이 아니라 태도다. 이미지가 아니라 품이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모인다. 사람의 품위는 큰 선택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왜 율곡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이 작은 습관이라는 기준을 품위의 핵심으로 보았을까? 그리고 이 기준은 어떻게 오늘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까? 16세기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된 질서를 말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용한 균열이 사방에서 번지고 있었다. 사림과 훈구의 대립,
외척 정치의 부침, 연이은 흉년과 전란의 그림자. 이 모든 요소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끊임없는 불안과 경계를 심어놓았다. 이 시대적 압력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바꿔놓았다. 혼란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본질보다 외면을 더 믿기 시작했다. 말이 화려한 사람, 예의 바른 짓 한 사람, 자신을 크게 포장하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진짜 실력이나 성정보다 더 빠르게 평가 기준이 되었다. 율곡이인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또렷하게 읽었다. 그는 겉으로 조용한 듯 살았지만 시대의 핵심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남긴 경목요결이나 성악지별을 보면 시대가 무너지는 방식, 사람이 자신을 잇는 방식을 얼마나 날카롭게 포착했는지 알 수 있다. 그가 본 시대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는 시대였다.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었지만 습관은 배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혼란의 시대에서 사람을 제대로 잇기 위한 기준을 자연스럽게 습관에서 찾았다. 그가 본 시대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불안한 시대는 외면을 과도하게 신뢰한다. 사람들은 삶이 흔들릴수록 겉으로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말이 유창한 사람, 예법을 잘 아는 사람, 자신을 크게 포장하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진짜 실력이나 성정보다 더 빠르게 평가 기준이 되었다. 율곡이인은 이 흐름을 보며 외면이 기준이 된 시대일수록 사람의 진짜 면모는 작은 습관에서 더 정확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둘째, 혼란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즉흥적인 판단에 익숙해진다. 당시 정치의 격렬한 논쟁은 사람들이 사고보다 반응을 우선하게 만들었다. 논리는 감정에 밀렸고 사유는 속도에 밀렸다. 조금만 불리해도 사람들은 상대를 탓했고 말이 안 통하면 목소리를 키웠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의 깊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더 미세한 곳에서 새로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 율곡이 습관을 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습관은 즉흥적이지 않다. 습관은 반복의 결과다. 반복은 마음의 구조를 드러낸다. 셋째, 겉으로 보이는 도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선은 유교 질서를 표방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도덕이 종종 거칠애로만 기능해왔다. 원칙을 이야기하던 지도자들이 사소한 이익 앞에서 태도를 바꾸고 겸손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단번에 행동을 바꾸었다. 율곡은 이 모순을 가장 예민하게 포착했다. 그리고 결론지었다. 도덕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드러난다. 그에게 작은 습관은 도덕의 가장 정직한 증거였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드러난 습관의 가치. 율곡이 본 세계에서 사람의 품위는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났다. 첫째, 습관은 꾸며낼 수 없는 진짜였다. 아무리 말로 잘 포장해도 혼자 있을 때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둘째,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났다. 사람은 평소엔 겸손할 수 있지만 위기에서는 평소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셋째, 습관은 마음의 질서를 반영했다. 조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절제되었다. 그래서 율곡은 혼란의 시대일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커다란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반복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시대의 혼란을 관찰하며 도달한 결론은 단단했다. 겉으로 보이는 말은 그림자이고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몸이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의 연결. 우리는 지금 정보가 급속히 흘러가고 관계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더 빠르게 소멸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실제 능력이나 인격보다 앞서 평가받고 있다. 속도가 기준이 되고 자극이 기준이 되고 결과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품위를 결정하는 요소는 500년 전과 동일한 자리에서 다시 등장한다. 조용한 반복, 보이지 않는 습관, 작은 약속, 정리된 마음, 흔들리지 않는 태도. 율곡은 시대의 혼란 속에서 사람이 믿어야 할 기준을 밝혔다. 그 기준은 지금의 우리에게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확하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매우 능숙하다. 말투를 다듬고 상황에 맞는 표정을 선택하고 필요한 자리에서는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설계하더라도 딱 한 곳에서만큼은 연출이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한다. 바로 습관이 드러나는 순간들, 즉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징조들. 이 영역을 율곡 이인은 평생 관찰했다. 그는 학문적 토론보다 사람의 평소의 결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판단했다. 사람의 품위는 말에서 드러나지 않고 무심히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가 집중했던 작은 징조들은 겉으로 보기엔 하찮아 보인다. 그러나 그 하찮음 속에서 그는 사람의 중심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읽어냈다. 1. 시간을 다루는 율곡 이인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흐름을 두 겹으로 동시에 바라본 사람이다. 그는 사상으로만 사람을 해석하지 않았고 정치적 현실을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도 않았다. 대신 사람의 기본값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기본값이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지를 마치 연구하듯이 관찰했다. 그의 사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는 언제나 습관이 있었다. 그는 왜 수많은 요소 중 하필 작은 습관을 인간의 품위의 기준으로 보았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깊다. 율곡의 사유는 4개의 층위를 지나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첫 번째 층위, 습관은 꾸며낼 수 없는 진짜다. 사람은 말은 꾸밀 수 있다. 표정도 조절할 수 있다. 행동은 순간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습관만은 절대 연출되지 않는다. 습관은 오랜 시간 축적된 반복이며 반복은 속일 수 없다. 율곡은 이렇게 본 것이다. 말은 의도로 바뀌지만 습관은 본성으로 드러난다.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자신을 관리하며 어떤 방식으로 작은 일을 처리하느냐는 그 사람 마음의 원형과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판단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릴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다. 두 번째 층위, 습관은 위기의 반응을 결정한다. 사람은 평온할 때는 누구나 반듯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기술보다 평소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난다. 율곡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그는 조선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흔들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평소 원칙을 말하던 사람이 혼란을 만나자 원칙을 버리고, 겸손을 말하던 사람이 불리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관계를 강조하던 사람이 작은 이익 앞에서 태도를 바꿀 때 율곡은 이 모든 현상을 습관의 부재로 해석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위기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 사람이 평소에 쌓아온 습관의 결과다. 습관이 정돈된 사람은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마음과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습관이 무너져 있던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만 와도 중심을 잃는다. 세 번째 층위, 습관은 마음의 질서를 만든다. 율곡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구조로 바라봤다. 그 구조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흐름이었다. 그는 마음이 정돈된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생각이 흩어지지 않는다. 둘째, 감정이 생각을 압도하지 않는다. 셋째, 관계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 3가지는 모두 평소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 아침을 정돈하는 태도, 말을 고르고 사용하는 습관, 작은 물건 하나도 제자리에 두는 마음, 타인의 말 앞에서 멈추어 듣는 자세, 이 모든 반복들이 마음 안에 질서를 만든다.
그리고 이 질서가 행동을 규율하고 행동이 품위를 형성한다. 율곡은 마음의 질서를 가장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했다. 사람의 말은 흘러가지만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을 머물게 한다. 즉, 말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습관은 사람의 결속을 형성한다. 네 번째 칭의, 습관은 주변에 전염된다. 율곡은 개인의 습관이 가정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유심히 살폈다. 정리된 사람 하나가 있으면 주변도 차분해지고,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의 무게가 깊어지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의 신뢰가 빠르게 자란다. 반대로 습관이 흐트러진 사람 하나가 있으면 그 혼란이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 분위기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율곡은 습관을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몸을 바르게 하면 집안이 바르고 세상이 바르면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 이 말의 뿌리는 습관의 전염성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율곡의 사유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품이란 자기 자신을 다루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미지로 세워지지 않는다. 말로 꾸며지지 않는다. 오직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만 만들어진다. 그는 습관을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로 보았다. 누군가의 습관이 정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품위의 형태를 갖춘 것이고, 그 습관이 무너져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위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율곡에게 습관은 거창하지 않지만 결정적이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선택을 요구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판단하고 수백 번 마음이 흔들린다. 이 속도와 자극 속에서 사람이 품위를 잃지 않으려면 기초를 안정시키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리하는 습관, 멈추는 습관, 듣는 습관, 절제하는 습관. 이 구조들이 현대인의 정신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된다. 그래서 율곡의 통찰은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사람의 깊이는 늘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크게 말하지 않는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무심한 행동의 반복 속에서, 그리고 그 반복이 바로 한 사람의 품위를 만든다. 율곡 이이가 평생을 관찰하며 남긴 사유의 여정은 겉보기에 단순한 문장 하나로 끝난다. 그러나 그 문장까지 이르는 길은 수많은 인간의 일상과 선택, 그리고 시대 전체의 혼란을 가로지르는 긴 구조였다. 그는 인간을 도덕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행동, 사람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작은 순간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몸의 습관들, 그 모두를 면밀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본 세계는 언제나 작은 신호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람의 본성은 큰 일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작은 일을 대할 때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변에는 언변이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다. 원칙을 말하는 관리들도 많았다. 도덕과 책무를 내세우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평온한 순간은 정돈된 모습을 보였지만 위기가 오면 마음의 기반이 드러났다. 그 기반이 약한 사람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채 급격하게 흔들렸고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단번에 놓아버렸다. 율곡은 그 장면들을 수없이 반복해 보았다. 혼란 앞에서 말을 바꾸는 사람, 이익이 걸리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작은 갈등에 즉각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사람들, 분노가 앞서 본심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는 그 장면들을 보며 품위란 지식이나 교육으로만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품위는 꾸며진 인격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내부의 질서라는 점에 도달했다. 말은 배우면 된다. 예법도 익히면 된다. 지식도 공부하면 쌓인다. 그러나 습관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습관은 오랜 시간의 재축적이며 그 재축적은 한 사람의 마음 구조를 반영한다. 그래서 습관은 꾸밀 수 없었다.
누군가 어떤 습관을 반복하냐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였다. 율곡의 사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습관이란 단어를 단순히 행동의 반복으로 보지 않았다. 습관은 마음의 깊이를 결정짓는 기초 역량이었다. 그가 본 모범적 인물들은 예외 없이 작은 습관을 정교하게 관리했다. 책을 덮을 때 손끝의 속도를 조절하고, 말을 뱉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한 작은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모든 행동들은 거창한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쌓이면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반대로 습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큰 목표를 말하면서도 작은 기초에서 흔들렸다. 기초가 흔들리면 목표가 아무리 커도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했다. 율곡은 이런 장면들을 바탕으로 사람의 품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을 완성했다. 그 문장은 조용하지만 강했고 단순하지만 깊었다. 수백 페이지의 사유가 한 줄로 압축된 순간이었다. 그가 남긴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부미는 작은 습관을 지키는 힘에서 완성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그 문장에는 그가 보아온 시대의 혼란, 수많은 인간의 내면, 인간이 흔들리는 방식, 그리고 사람이 다시 중심을 찾는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가 담겨 있다. 그는 힘이라는 단어를 썼다. 왜냐하면 습관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의지와 인내, 마음의 정리, 내면의 질서가 필요한 내부의 힘이기 때문이다. 습관을 지키는 힘은 그 자체로 품위를 이룬다.